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섬유질과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는 발효 음식, 또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기도 한 김치는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찬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김치 하나 놓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을 KLC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고독감을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활동이 시행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김치 나누기는 올해 말까지 격월마다 진행돼 결식이 우려되는 농어촌 홀몸 어르신에게 김치를 정기적으로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는 일석이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상은 광주 서구 장애인복지관,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나주는 중부 노인복지관과 계산요양원, 그리고 이화영화원으로 약 300명에게 1인당 계절김치 5kg을 지원합니다. 이번 행사 추진은 광주 김치타운과 연계해 김치를 담그고 3월에는 경영지원 농지관리이사 소관부서, 5월에는 기획전략이사 소관부서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공사는 KBC 광주방송 공동식문화 프로젝트 세계 5대 건강식품 김치와 SBS 네트워크 고향이 보인다에도 이 마음 따뜻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창립 제29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말일 본사 KRC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1988년 6월 12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평직원협의회가 창립된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노동조합의 시초였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2009년 11월 20일에는 우리공사 노동조합 제5대 집행부가 출범됐는데요. 2014년 공사가 나주 새시대를 열고 올해로 노동조합은 창립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본사에서는 내외빈 300여 명을 초대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는 아차산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고흥여객 노동조합 정병준 위원장의 판소리 공연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신바람 KLC 풍물패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간판 타자였던 전 기아 타이거즈 김성한 감독이 직접 사인볼을 나눠주며 노동조합 창립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공사 조합기 입장을 시작으로 12개 지역본부 및 135개 지부기가 입장하는 조합기 전달식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 제29주년 창립식은 농민가 제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현장 시연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남 영광 영마저수지를 시작으로 6월까지 전국 순회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연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공사가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업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연회에는 공사 임직원은 물론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농업 기반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서 공사는 점검 분야를 3가지로 나누고 시설물의 누수, 균열, 침하 등을 점검하고 구조물 철근 등의 잔존 수명과 강도, 안전도 측정, 그리고 제방의 누수와 누수 취약 구간 점검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사는 영마저수지를 시작으로 올 6월까지 경기도 양평군 항리지를 비롯해 총 8개의 저수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기후는
날씨가 종합적으로 지난달 27일 우리공사 동백사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박태선 사업계획처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국내외 기후변화 현상을 설명하고 가뭄, 홍수, 수질 등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동시에 농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함께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전제하고 아울러 이수, 치수, 환경, 시스템의 4단 분석을 통해 농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세미나를 통해 관련 임직원들은 지식 역량과 기술 업무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인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나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공사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 에너지 공동 개발을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지 공동조사 및 개발, 설계 기술, 인허가 및 민원 사례 등의 공유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재원 조달 노하우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승 사장은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 방조제, 간척지와 같은 농업 기반 시설은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잠재 가치가 높다며 이번 협력으로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공사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이어지는 KRC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RC 리포트 시간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공사에서는 유효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협력, 친환경 에너지 생산, 최근 신문에 보도된 에너지 관련 소식입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뜻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 세이크 야마니는 석유, 석탄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면서 석기 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겠지만 석유가 부족해서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종말 시기로 2030년을 예견했는데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 외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에너지는 인류 문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고 그 대안이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공간은 기후변화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자원의 보고로서의 역할. 두 번째, 재생 가능 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생산 기지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시대 미래형 일자리 창출과 생태적, 환경, 인문학적 환경으로서의 치유 공간 역할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농어촌 용수의 보존과 이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지역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농어촌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농업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 공사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 기반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전국 3,394개의 저수지, 4,404개의 양배수장, 156개의 방조제, 새만금, 대호호를 비롯한 대규모 간척지 등 각종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기반 시설이 보유한 유휴부지와 수면은 태양광,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잠재 가치가 높습니다. 이 유휴 자원을 활용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문제와 온난화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소수력 37개소, 태양광 30개소, 풍력 2개소 등 총 69개소입니다. 이 발전소의 규모는 36메가와트입니다. 가구당 보통 3kW의 전력량을 사용하는데 이 발전소에서 얻은 전력량을 총 1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설을 또 농가와 어가에 보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설 원예, 축산, 양식 농어가에서 적절한 생육 환경을 위해 지출하는 냉난방비는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시설 원예 농가의 경우 경영 비용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합니다. 특히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설은 유류 난방 시설보다 약 70% 정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공사는 작년까지 약 3,304억 원을 투입해 937개 농어가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했고요. 올해는 약 540억 원을 더 투입해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KRC 뉴스 정말 완연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사후 여러분의 마음도 더 포근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은 우리공사 페이스북과 다음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